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요즘 보면 이제 중동에서 또 전쟁의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뉴스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이제 전쟁 그 당사자 국가나 군사 집단의 군사 행동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이란 걸 얘기할 때는 이제 민간인이 겪는 어떤 고통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전쟁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사실은 요즘은 사상자가 민간인이 더 많이 난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민간인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제 전쟁이 나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전쟁 속에 놓인 민간인의 고통을 다룬 게임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4년에 출시돼서 벌써 10년째 맞은 이 게임의 제목은 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이에요. 전쟁 속 민간인들의 고통에 주목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임이죠? 뭐 우리가 보통 게임하면 이제 전쟁이 많이 다뤄지긴 합니다. 그쵸. 근데 보통은 뭐 내가 군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전쟁의 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다루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런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내가 플레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민간인이 아예 게임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락실에서 해보시면 총 쏘는 게임 중에 민간인 쏘면 지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통 수동적인 역할로 나오던 것과는 달리 이 게임에서는 민간인이 굉장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게임에 민간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민간인이 나오냐면 이렇게 근육질에 네. 총을 굉장히 잘 쏘거나 네. 거의 준 군인에 가까운 무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게임이었다면 이 This War of Mine의 주인공들은 정말 총 한 방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에요. 이런 민간인들이 이제 배경이 대충 동유럽 어디 쪽이거든요. 네. 이제 2014년이면은 주로 그 전쟁의 위험이 동유럽 쪽에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군과 반란군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정말 평화롭게 살던 주인공들이 갑자기 그냥 전쟁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이 되면 도시가 이미 포격으로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산다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수도,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끊긴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다 무너진 건물 사이에 이제 손으로 굴을 파서 은신처를 하나 만들고 이 전쟁이 종전 혹은 휴전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살아남아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게임의 처음 시작부죠. 이렇게 듣기에는 뭔가 게임을 하면서 점점 우울해질 것 같고 암울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재미있나요? 그렇죠. 딱 들어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건데 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이게 재밌을까라고 하다가도 끝까지 붙잡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행하면 할수록 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점점 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건물 안에 그냥 가구 몇 개만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뭐 비 오면 빗물 받아서 물 마시고 그다음에 식량 주워 먹고 하는 건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게임의 시작이 이제 늦가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한 2달만 지나기 시작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연료가 부족하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가구들을 뜯어서 땔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옷도 겨울 옷이 없으면 겨울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옷도 추가로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처음에는 혼자 살아남았는데 동료들이 생겨요. 나도 좀 같이 살자. 그럼 동료의 식량, 동료의 의복까지 챙기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게임이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믿을 만할까? 아니면 나를 약탈하러 온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휩싸이면서 의심도 생기면서요. 네, 점점 상황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다 보니까 게임이 재미라는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게임의 주인공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누군가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완전한 민간인이다 보니까 또 서구는 우리랑 다른 게 저희는 징병제다 보니까 네. 한 남성의 절반은 총을 쏠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서양에서는 아예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이 사람들은
이 은신처에서 낮에는 아예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낮에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바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부군 반군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고 지나가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만 몰래 나가서 뭐 이 각종 식품이나 재료들을 이제 수급해 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플레이어 동료 중에 탈영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도망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무기를 다룰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모두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게임에서 이제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 완전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때 그게 두드러지냐면 약탈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러면 게임 안에서 약탈이 벌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상황이다 보니 사실 네. 도시에서는 늦가을 정도의 도시에서는 식량이란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량, 물자라는 건 결국 폐허에 버려지거나 땅에 묻힌 것들이겠죠. 뭐 우리가 요즘 도시농장 이런 걸 하지만 이것도 수도가 끊기면 사실상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폐허 속을 뒤져서 식량을 찾아낸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남은 난민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 나와 같은 은신처가 있고 같은 사람들이 전부 밤에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폐허를 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그 무너진 슈퍼마켓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량을 발견했는데 거기 한 5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 4-5명 중 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또 밤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까 약탈이라는 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제 은신처에 식량이 한 하루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동료 하나는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량을 구하러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발견했는데 다른 생존자가 거기다 숨겨놓은 거고 이거 내 건데 건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강목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계속 일단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어쨌든 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게임 안에서라도 이게 맞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한 다음에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라고 놀라기시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그 플레이어의 어떤 윤리의식, 네. 도덕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게임하다 보면 이건 제작자가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라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윤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우리는 모두 같이 살아야 해라는 얘기를 게임 제작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그거 되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너는 그렇게 실제 네 실천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게임 속에서 계속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요? 영화나 소설 같은 기존의 매체들은 이런 선택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나 남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손에 땀을 쥐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지켜보게 돼요. 근데 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조금의 윤리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윤리의식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이 던지는 매 순간순간의 상황이 정말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편집장님은 게임 해보셨나요, 직접? 네, 직접 해봤죠. 어떤 시험대에 오르셨나요?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하나 떠오르는 게 네. 이제 밤에 또 수색을 나갔는데 냉장고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근데 전기는 나갔으니까 뭐 없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통조림이 그 레토르트 식품이랑 통조림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5일은 버티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들고 가자 이랬는데 저쪽 복도에서 할아버지 하나가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더니 그게 없으면 나랑 할멈이 못 버틴다. 그걸 꼭 가져가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예. 네.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은신처에 4명이 있었어요. 네. 한 명이 굶어 죽었고 엊그저께.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부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고 다 싹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몇 개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예 그렇진 네. 않아서. 근데 이제 저는 휴전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엔딩 때 이렇게 후일담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때 게임이 참 잔인해요. 후일담의 중간중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뒷얘기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노 부부는 당신이 식품을 약탈해간 뒤로 얼마 못 버티고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잘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찔리네요. 예, 게임이 의도한 게 정확히 이 지점인 거죠. 우리는 항상 도덕 중요하다, 윤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말 너 자신이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서도 계속 지키고 말할 수 있는 가치야라는 걸 좀 폐부를 찌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 물어보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해본 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세요. 윤리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정말 요즘에 뭐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뉴스에서 요새 전쟁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총알과 포탄이 막 오가는 그 전투 장면이 아니라 요즘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거죠. 전쟁의 후면부에 놓인 이제 민간인들의 참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당사자, 이 소위 말하는 국가 혹은 군인, 무력 집단 등이 사실 이 게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주로 이제 군인들의 세계죠. 근데 그 상황에는 이 생존자들은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위험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게임이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비춰주는 장면에는 군인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만약에 나가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죽는 건가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나가면 바로 기관총 소리가 들리더니 죽었다고 떠버려요. 아주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못 겪어봤고요. 네. 그래서 전쟁을 다룬 게임이 맞습니다. 제목이 This War of Mine, 이게 나의 전쟁이란 뜻인데 군인이 나오지 않는 전쟁 게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군인이 없는 완전히 전쟁으로부터 제3자일 수밖에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그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이 게임은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이 전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걸 정말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다 무너진 일상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이 게임은 윤리와 도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까지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적인 문제까지 무너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 게임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어로 그냥 보는 전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실제 등장인물들이 출신 배경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 건설 현장 노동자, 기자, 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직업들이 와 있는데 자신이 직업이 갖고 있는 그 탤런트들이 거의 드러나질 못합니다. 네.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기자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 생존을 향해 그냥 맨몸으로 놓이는 그 상황들을 쫙 표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도 다 똑같은 민간인이구나, 이 상황이 됐을 땐 그 일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개성 혹은 특성마저도 그냥 사라지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동물로서만 남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전쟁이라는 것을 막아야 한다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장면 속에 플레이어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또 게임을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겪어보게 된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였나요? 뭐 물 얘기를 하고 음식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거 봐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위기가 가끔 있다 보니까 네. 마트 같은 데서 조금 뭐 북핵 위기 이런 거 나오면
그 사재기 같은 게 좀 나오죠. 생필품이나 특히 라면 같은 걸 사재기 하면서 아, 식량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식량 이상으로 중요한 게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문제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실제 게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식량과 약품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만큼 모이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스스로도. 근데 게임 중반부부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 게임은 휴전이 며칠나 이루어진다를 알려주질 않아요. 라디오에서 아직도 휴전 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며칠을 듣다 보면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 남은 식량으로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를 때까지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공포가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부족한 식량을 두고 싸운다거나 혹은 너랑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 걸 넘어서 물리적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좀 이따 총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걸 굳이 게임 안에 변수로 넣었다는 게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초반에 페어를 뒤지다 보면 기타를 하나 줍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땔감으로 썼습니다. 저는 잘 타겠네. 근데 이 기타를 만약에 본부에 갖고 왔는데 누군가가 악기 연주를 할 줄 알면 사람들이 그 기타 연주에 안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극한의 상황인데도 기타 혹은 이제 커피가루 같은 걸 구해 와서 소위 말하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면서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이 게임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애초에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희망이라는 거를 보고 네.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무엇보다 저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을 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에게 내일의 삶이 있다라는 기대와 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 동굴이나 탄광 붕괴 사고 같은 거 보면은 뭐 며칠 만에 살아나온 기적의 생還이런 뉴스들을 좀 봤을 맞아요. 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나는 무엇으로 버텼냐라는 얘기를 하면 나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의 위험성을 하나 더 알게 되는데 바로 전쟁이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고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디스 오브 마인 이 게임은 전쟁이란 재난이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희망마저도 짓밟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일종의 반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 게임은 수익금 중 일부를 전쟁 고아를 위한 기부금으로 쓰고 있어서 혹시 이야기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에서 마무리.